자, 여기 92페이지인 제목, 가로 7번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다 까먹었죠? 언제 배웠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아주 자세히 배웠는데도 까먹었더라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강제. 등기 강제 해야 안 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를 강제한다, 안 한다? 안 한대, 또. 지난주에 배웠는데, 한다.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렇죠? 지난주에 얼마나 자세히 했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외웠어요? 자, 그러면 등기를 강제하는데, 그러면 며칠을 강제하죠? 60일. 그렇죠? 60일.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한번 봐봐요. 자, 매매입니다.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읽어봐요. 정의는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이행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요? 더 다 까먹었죠.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자, 완료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뭐예요? 여기 잔금지급일입니다. 잔금지급일.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잔금지급일. 요게 이제 작년에 2.5점짜리. 자, 저기는 쌍무의 편무예요. 편무계약으로서 오는 자,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자,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발생한 날로부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딱 듣는 순간 이게 나와야 돼요. 아, 정의는 편무계약이다. 편무는 자, 그러면 편무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무상이죠. 그럼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맞죠? 예,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어때? X. 뭐가 있죠? 현상광고. 자꾸 기억을 더듬어 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된 거고. 그래서 자, 우리 등기법은 요 매매를 듣는 순간 쌍무계약이라고 떠올라야 되고, 이때는 뭐예요? 정의는 무슨 계약? 편무계약. 자, 임대차는 뭘 요소로 하죠? 차임을 요소로 하죠. 그러면 이제 임대차는 이제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무상하면 임대차가 만약에 무상한다. 무상이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사용대차가 돼. 사용대차. 그래서 우리 무상계약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언제나 무상계약이. 정여와 사용대차. 그렇죠. 두 개.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연결이 되고요. 자, 가로 1번 봐봐요. 반가로 1번. 소유권의 전부 이전 찾았어요? 예, 전부 이전에서 전부를 가로를 쳐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이제 그 옆에다가 요렇게 이제 마무리 칩시다, 여기도. 자,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놔요, 요렇게. 자, 그 옆에다가 요렇게 한번 그려봐요. 여백이 좀 있으니까. 자, 요렇게 써놔봐요. 자, 여기 이제 썼어요. 그러면 눈으로 익혀봐, 이제. 갑에서 얼로 갔죠? 얼병. 갑에서 어디로 갔어요? 갑을. 단독서유예요? 단독서유죠. 단독서유를 공유로. 단독서유를 공유로. 공통점이네요. 차이점은? 갑이 없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갑에서 얼병으로 가는 이게 뭐냐? 여기에 소유권. 자, 전부 이전 등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부 이전 등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갑에서 얼병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바로 요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올해 감평 문제에 출제됐는데 요거 일부를 이제 이렇게 잘라봤죠. 일부는 뭐예요? 일부죠. 소유권을 주자로 얹지만
권리. 그래서 권리의 일부라는 게 탄생해. 권리의 일부를 두자로 얹으면 지분이네.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야. 자, 자기가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런 걸 자기가 풀어봐야 돼. 수학처럼. 소유권의 일부. 소유권은 권리 일부. 뭐다? 지분. 그러면 지분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 간편 문제 어떻게 출제됐냐? 오래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그죠? 지분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그럼 지분을 5자로 얹으면 뭐다? 권리의 일부야. 그럼 시험 문제 나가요. 잠정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부동산 특정 일부의 이전을 말한다. 어때? X. 뭐예요? 권리의 일부, 즉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제 법무사에서는 사례 문제로 출제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사례를 골라라. 그럼 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어봐요. 기존에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뭐가 변동한 거? 지분이 변동했을 때. 그게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거기 2번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니까 뭐예요? 지분을 동그라미 쳐놓고 가로 안에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이제 잡아야 되고요. 자, 마무리가 이제 돼가네요. 하나씩. 자, 그러면 3번은 무슨 등기가 나오죠? 소형 등기. 소형 등기는 뭐 나와봐야 자, 요 정도 수준이죠. 자, 소형 등기. 소형 등기는 뭡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요. 그래서 원시 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소형은 누가 해요? 국가. 그래서는 단독 신청을 할 수 있고. 단독 신청. 자, 그럼 관공서한테 부러졌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도 가능하고, 기업가한테 되면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그러면 뭘까요? 요거죠. 자, 제일 많이 그동안 출제된 게 몇째? 자, 소형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몇 조로 가죠? 187조. 그렇죠. 187조. 물권 변동 시점은? 소형시. 그렇죠. 소형 시기가 바로 뭐예요?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거.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소형이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 자,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다 행간펜 딱 끊어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수형 시기. 이걸 재결 시기로 자꾸 장난친다고. 재결 시기가 아니라 무슨 시다? 수형 시. 그래서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진정명의 회복 등기.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입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살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문제를 실수가 없으려면 여기에다 판결이라고 써놔요. 자, 판결을 2개 써놔봐요. 판결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게 포인트야. 자, 판결이 한 진정명의 회복 등기인지, 그냥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문제 풀 때. 그러면 판결을 받으면 무슨 성격이 돼? 진정성. 법농지 취득 자격증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원래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란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좀 그러지 말고 이행 판결이라고 좀 읽어봐. 진정명의를 이행한다. 이행 판결이잖아.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져요? 186조. 그죠? 7조가 아니에요.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설명을 좀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씩 깔아내보자.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뭔지 봐봐요. 자, 이렇게 대집을 이렇게 이전 등기 완료. 잔금도 치러졌어요. 깨끗하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읽어봐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렇죠? 미성년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미성년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 취소권자. 직접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맞아. 그러면 취소권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재차, 하대성. 읽어봐요.
제한 능력자, 차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선계인.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취소권자를 5으로 딱 정해놨어요. 제차, 가, 대, 선이라고. 자, 그러면 취소권자는 추인권자랑 동일하죠. 자, 추인권자는 취소권자는 추인권자가 돼. 근데 추인을 하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취소 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면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뭐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의미를 잡고.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부터예요. 민영상자가 취소했어. 그럼 등기가 뭐가 됐어요? 원인무효가 됐어. 원인무효. 그럼 등기를 뭐 해야 돼? 읽어봐요.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뭐라고 반문했느냐? 요 미성년자는 참 미성년자하고 거래한 건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미성년자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은 것 같아서 돈을 현찰로 주는데 누가 그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판사님 이렇게 다이렉트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법원합의체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원래 요거 집이 누구 집이에요? A집이랑. 그래서 진정명의가 회복된다 해서 진정명의 회복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란. 이제 개념 잡아놓은 거예요. 무권리자로부터 읽어봐요. 말소 등기 없이 직접적으로 이전 등기에 가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근데 별 실익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난 실익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사자의 문제니까 발생하는 거지. 봐봐요. 이 경우는 엄청난 실익이 발생하다. 자, 여기서 비로소 등기해주고, CD.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다? 원인 치료가 돼서. 그럼 다시 회복되는데 몇 단계의 등기를 갖추는지 봐요. 말소 이전. 몇 단계? 3단계죠. 근데 다이렉트로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한 방에 날려버리네. 이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란.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진정명의가 회복돼서. 그러면 A하고 B하고 계약 따로 했어요? A하고 이거 회복이 될 때 B하고 A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는 거네. 계약 X라는 거네. 아마 다 써놨을 거예요. 계약 X. 근데 계약 X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약 X를 왜 계약 X로 봐요? 이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누구 집이에요? A집. 다시 돌아갔죠.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거래가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성 나오면 토지거래가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동안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거든. 그러면 등기원인은 뭘까요?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 등기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야.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요게 조심해야 돼요. 요거. 특히 1, 2차 같이 본 사람들. 자, 이게 뭐냐? 바로 등기 청구권이야.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때가 채청인지 물청인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봐봐요. 자,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아니,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죠? 일체, 불일체. 그럼 요거는 물청이 되네. 그래서 물청.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네. 근데 봐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출제원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무슨 등기인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원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죠. 근데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라. 그래서 호시탐탐 출제원이 이걸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은 물청입니다. 요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우리 등기 청구권에서 하나의 논점이 여기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 없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형님들이 봐봐요. 계약액수 써먹지를 못해. 매치를 못 참아요. 계약액수라는 것은 거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여기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토지거래가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고요. 여기는 무슨 원인일자?
등기 원인일자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특징이 이때 등기청구는 물청으로서 채청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는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 그럼 요거 특히 이제 조심할 거 1차 준비하는 사람들. 요거는 공법 준비하는 사람들. 공법. 요거는 뭐다? 중개사법 준비하는 사람들. 요거 등기법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등기 원인일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거기 나오잖아요. 농지법에 뭐가 나오죠? 농지취득자격증명. 점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 농지진정명예법. 요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농지법, 공법. 요거는 어디에서? 중개사법, 거미계약서와 관련돼서 거민계약서. 요거는 이제 뭐 민법도 나올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토지거래가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거기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사람 그럼 요 정도 읽어봐요. 오늘 진정명예법 등기가 뭐냐? 읽어봐요. 무권리자로부터 말소 등기 없이 진정명의가 회복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거기 두 번째 줄 쫙쫙 꺼놔요. 두 번째 끝에 뭐라고 써놨어요?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이건 무슨 등기다? 진정 명의 회복 등기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자, 오늘 상속 등기는 두 개 정도는 하나는 복습, 하나는 예습을 미리 한번 해봅시다. 자, 상속 등기예요. 상속 등기. 상속 등기와 권리금 옆에다 이렇게 아마 써놨을 거예요. 자,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상속인 등기는 무슨 승계예요? 포괄 승계인 등기라는 거야. 포괄 승계인. 자, 그러면 상속 등기는 그러면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죠.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로 구하죠? 187조. 단처분하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렇죠? 물권 변동은 언제죠? 사망시. 그렇죠? 아버지 사망시. 자,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정리되고, 첫 번째 이제 요거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이제 요거 여러 번 했습니다. 무슨 상속이네요? 공동 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지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원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거 특히 이제 잘 조심해서 달아놓고 매년 또 출제되는 지문이고. 그러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뭐다? 상속 등기가 안 되죠. 뭐에 대해서? 전원은 상속 등기는 되죠.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그러지 말고 공유물 보존행위라고 좀 해봐. 자, 왜 알고 있는 걸 써먹지를 못해요? 민법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가 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걸 써먹지를 못한 거야. 우리 원장님한테, 민법 교수님한테 그렇게 민법을 열심히 배워놓고 그 민법 아는 사실을 왜 등기법에다 써먹지를 못하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써먹으란 말이에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예요? 판도라의 상자예요. 판도라.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제우스가 판도라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 제우스가 뭐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랬더니 뭘 열어봤어요? 사람은 의심의 동물이야. 의심의 동물. 지금 뭐예요? 여기 봐봐요. 걱정 좀 하지 말라고. 걱정. 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요? 갑성이한테 맡겨요. 어머니한테 맡겨요. 걱정하지 마요. 왜 걱정을 해요? 걱정할 시간은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해요. 걱정만 한다. 걱정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판도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도라 상자 벗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판도라 열었더니 희망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딴 거는 다 사라지고 희망만 하나 남아있어. 그러면 자기가 민법이 어떤 민법 상자에다가 필요한 걸 꺼냈어야 되는데 이걸 뭐에 꺼내쓰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뭐에 꺼내쓰는지를. 어디에서 필요한 걸 써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봐봐요. 공동상의 1인이 자기에 대해서 돼야 안 돼. 안 돼. 전원은 대해서 돼야 안 돼. 돼. 이유는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그럼 어디 가서 꺼내야 돼? 민법 공동소유에서 끌어와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나머지는 뭐 우리 기초적인 거니까 그러면 맨 밑에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는 잘 모르겠던데 여기에 또 우리 골치 형님들을 상속 등기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또 A씨 그럴까봐 미리 포맷 잡아주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한번 이제 한번 포맷 한번 잡아봅시다. 협의 분할형 상속 좀 이해하고 아시죠? 이해를 하면 일단은 자, 협의 분할형 상속 등기는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 칸을 하나씩 채워보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 이제 제일 어려워요. 저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요걸 구분을 못해서 조금만 동기부여만 하면 될 텐데. 자, 됐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차이점은 뭐예요?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 여기는 후 분할. 협의 분할형 상속은 전하고 후를 일단 따져야 돼요. 전, 후. 자, 그럼 등기원인, 등기원일자, 등기목적.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등기원인은 동일해요. 쓸 필요 없어요. 여기만 줄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협의 분할에 한 상속. 여기도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이고 여기도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이. 등기원인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등기원인 일자하고 등기목적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써보자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식이 있어요. ABC.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지가 상속하면 상속 지분이 얼마죠?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러면 상속 등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 아직 상속 등기가 안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상속 등기가 안 되고 장남이 5분의 3을 달래. 그러면 동생들은 5분의 1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 등기 되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후예요? 전에 협의 분할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갑에서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로 가. 그러면 등기원인은 뭐예요? 아버지, 사망시가 되겠죠. 사망시. 자, 등기목적은 읽어봐요. 갑에서 이렇게 가는 소유권 이전이네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이루어지네요. 소유권 이전. 그나마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은 아니야. 미리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이 된 건데, 이거 봐봐요. 이거는 똑같은 사례를 한번 해봅시다. A, B, C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죠?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이제 된 후야. 그죠?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씩 등기가 돼서. 그래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등기가 됐다가. 자, 됐어요? 근데 이제 형제지간에 다툼이 있어서 뭐예요? 자, 이렇게 다시 몇 분의 3으로 읽어봐요.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로 된 거야. 이미 상속 등기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러면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 되잖아. 그럼 요 일자를 적어줘야 되겠죠? 이때가 뭐예요? 협의 분할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문제 중요한 거야. 봐봐요. 이렇게 등기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등기가 다 끝났잖아.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애시당초 이렇게 적혔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여기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요. 소유권, 경정 등기로 이루어지네. 여기는 경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네요. 자, 경정 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들을 제일 올해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상속 등기에서 만약에 어렵게 출제됐다. 이 부분이야. 자, 봐봐. 그럼 문제는 협의 분할이 한 상속 등기에서 상속 등기 협의 분할인 경우에 한해서는 소유권 경정 등기는 인정할 수 없다. 어때? X. 무슨 등기?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 자, 그러면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 한 등기원 일자는 사망 시 어때? X. 뭐다? 협의 분할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요거 상속 등기에서 가장 우리 형님, 누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스타트, 출발점부터 잘못 스타트한 거야. 그러면 출발을 어디부터 잡아야 돼? 읽어봐요. 전이냐, 후냐. 여기서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전후. 그렇죠, 전후. 상속 등기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올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다. 그럼 여기 나오는 거야. 시험이 쉽게 출제됐다. 그러면 봐봐요. 시험이 제일 쉽게 출제됐다. 상속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그거 나와서 떨어진 사람은 할 말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1000개라도. 만약에 여기 나왔으면 그래도 할 말은 있어. 그게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중간 단계가 이제 여기에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읽어봐요. 공동 상속인 1일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자기는 안 되고 저는 되고. 중간 단계가 여기거든. 그래서 중간 단계가 매년 요 지문으로 유입돼서 작년에도 유입돼서 출제된 거거든. 그러면 그냥 쉽게 어렵게 출제되면 쉽게 출제되면 요 부분만인 거. 어렵게는 저기예요. 아니면 모의고사 풀면 요거는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협의 분할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따져라? 오늘 그 소리만 드러나요. 뭐만 드러나요? 전하고 후.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핫발이야. 핫발이. 다 얘기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진짜 진정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맞춰야 돼. 그리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요거부터 안경부터 쓰지 말고 요거부터 확인해놔. 눈 안 좋은 사람들.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실수는 눈 안 좋은 사람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읽어봐요.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 어때? X. 단독신. 이게 제일 또 의외로 많이 틀려. 여기 시험 장으면 여기 인자가 안 보이거든. 그럼 상속 인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요게 있으면 단독 신청이죠. 그렇죠?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 인등기랑 같다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상속권과 하는 데서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다음 달에 또 해요. 어미가 또 하고 이제 기출문제 지문 풀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뭡니까? 석회줄이 다 나왔어요. 머리상 부상이. 3시간은 요약. 뒤에 요약지 부분을 보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은 기출문제 다시 설명을 다시 하고 그렇게 잡을 거. 지금 뭐 딴 선생님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10시부터 몇 시까지? 1시까지 요약.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기출문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걸로 다시 반복. 못 먹어도 2번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소주 한 잔 먹으면 정이 없잖아요. 한 잔 더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뭐 5병까지 먹어봤네. 아유. 의정부에 형님이 있었어요. 치매 걸렸지만 그분이 뭐예요? 소주 한 잔, 저 딱 한 잔만 먹게요. 한 잔 먹으면 정이 없어요. 그러고 한 잔 더 받아요. 술은 짝수로 받는 게 아니에요. 홀수로 받는 거예요. 아주 고나다가 그냥 5병까지 먹었네. 5병. 그 가시면 괜찮은데 와가지고 우리 공선생이 술을 먹었는데 좀 원장님 봐주세요 그러는 거야. 갔으면 그냥 괜찮은데 왜 거기 가서 또 어지간히 알아서 술 안 깨고 갈까? 자, 그래서 자 6번입니다. 6번 무슨 등기예요? 유정 등기예요. 자, 유정 등기는 뭡니까? 유정 등기는 자주 이야기하는 거. 유정 나오면 뭐부터 찾아요? 또 까먹었어. 포괄 유정하고 특정 유정. 그렇죠?
자, 포괄하고 특정 유정이 있어요. 아마 올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요 포괄 유정 몇 조요?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올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 유정은 등기와 물감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포괄 유정은 몇 조다? 187조. 자, 유 우리 다 적어놨어요. 유를 다 적어놨어요. 유죠. 요 유가 이제 핵심이에요. 유가 세 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유가.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완성시켜놨죠. 유원 개념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 유원 집행자, 그렇죠. 유원 집행자. 요거는 유원자, 그렇죠. 유원자. 자, 그럼 유정범은 유정범은 뭡니까? 일단은 포괄 유정인지 특정 유정인지를 한번 봐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원. 유원이 뭐예요? 이거는 유원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히 1차 볼 사람들 요거 조심하고요.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청강이 듣는 사람 동그라미 있잖아요. 유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선생님 오늘 저 첫 시간이에요. 그러면 요거만 잡아놓고요. 자, 이제 그러면 좀 2주차인데요. 그러면 요거 잡아놓고 유언 집행자, 자, 점 찍고 상속인 수정자. 요 사람들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돼요. 요 사람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공동 신청해. 자, 언제나입니다. 언제나예요. 그러면 언제나. 자,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틀려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단독 신청 이렇게 만나는데요. 여기 무슨 신청이에요? 언제나 공동 신청이에요. 유정은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 그러니까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에요. 자, 검사 이렇게 나왔네요. 포괄 유정은 단독 신청해야 하고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해야 한다. 그때 X. 자, 다 공동입니다. 무슨 장이 있어요? 유언장. 자, 수인입니다. 자, 수인의 포괄 수정자예요. 포괄 수정자는 자, 1인입니다. 1인. 자기 대한대. 이거 다 까먹었다. 자기. 저는 되겠죠? 자기는? 왜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이걸 까먹어서 그래요. 봐봐요. 유언장에 지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되고 읽어봐요. 또 끊는다. 공유물 보존행위로. 이거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환되고요. 이거는 자기는 왜 되느냐. 읽어봐요. 유언장에 뭐가 나와요?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인의 포괄수정자 1위는 자기도 되고 전환도 됩니다. 이게 다예요. 유정등기와 관련돼서. 이게 유정등기. 유정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원리도 기억해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매치시켜 갈 건가? 그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청강에 두는 사람은 뭐만 해놓으면 돼요? 요거만 해놔요. 이렇게 지워서.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유정등기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세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 그렇죠?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이거 봐요. 유언 집행자, 유언자. 이걸 이제 유정등기가 나오면 이걸 이제 끌어내서 이제 하나씩 문제 매치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끌어다가 못 써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예요? 저기 한매 특약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죠? 신탁 등기. 뭐라고 써놨죠? 한매 특약 등기. 오른쪽 2는 신탁 등기. 아마 이제 다 비교를 해놨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한매 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자, 써놓은 사람은 쓸 필요 없고 저기 우측 페이지 맨 밑에 크게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번 달에는 요 한매 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밑에 크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고요. 한매 특약 등기. 자,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죠?
자,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고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림을 잘 상기해놓고, 한메트결 등급, 무슨 등급, 신탁 등급. 자, 그럼 그림부터 그려놓자고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봐요.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자, 눈으로 익혔어요? 눈으로 딱 익혀놔요. 이 그림이 있어요. 한매하고 신탁 등기로, 요 그림이.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자, 팔았다. 그럼 읽어봐요. 이제 살을 붙여야죠.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되돌려 산다. 여기에 한매특약이에요. 한매특약 등기. 자, 그러면 그럼 몇 개 눈으로 익혀봅시다. 자, 그림을 봐서는, 자, 첫 번째. 하살이 몇 개? 2개. 그래서 동시에 해줘야 돼. 싸주고 또 싸줘야 돼. 그래서 동시 신청입니다. 자,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다가 싸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해줘야 돼.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자, 한매 특약 등기 따로. 무슨 신청서다? 별개. 자, 지난주에 배웠던 별개니까 일괄 신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괄 신청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동일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매 특약 등기는 일괄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일괄 신청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서는 요 그림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사람은 이탁자야. 이 사람은 뭐예요? 수탁자야.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이거는 뭐예요? 신탁 등기가 돼.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 근데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죠? 요거는 하살 방향이 같아. 이게 바로 엑기스예요. 이게. 자,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돼.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여기는 누가 권리자예요? 요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공동신청이죠. 이미 한번 권리자, 의무자 이미 개념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지금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구죠? 수탁자죠. 수탁자, 하살이, 소유권자는 이제 수탁자가 돼버린 거예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 그럼 한번 봐봐요. 제대로 머리에 박혀 있는지 봐봐요. 자, 요거 형님들은 요 말 자체를 구분을 못해요. 봐봐요. 자, 신탁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맞죠? 뭐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 그죠? 신탁 등기는 누가?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이거 맞네요. 자, 읽어봐요. 신탁 등기의 말소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요? 아직 머릿속에 확고부동하게 앉아서. 자, 봐봐. 읽어봐요. 자, 신탁 등기잖아요. 소유권이죠?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읽어봐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뭐예요? 수탁자죠. 그럼 이미 신탁 등기 끝났잖아. 신탁 등기 말소는. 그러면 신탁 등기는 대외적, 대외적 관계 수탁자거든. 그러면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네. 자, 여기 봐봐요. 자, 봐봐요. 지금 이게 그림이 지금 완전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요거 단어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신탁 등기 말소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아버려.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걸리니까 공동신청, 고로 가는 거야.
신탁 등기는 봐봐요. 신탁 등기 말소는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 그죠?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 그럼 신탁 등기 말소는 얘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누가? 수탁자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나오면 무슨, 지금 강사들도 이걸 설명을 못해요. 왜 이게 단독 신청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다 신탁 등기 후에 소유권자는 누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 그러면 봐봐요. 신탁 등기 처분도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돼서? 수탁자잖아. 수탁자잖아요. 수탁자라. 이게 엑기스라니까, 이 자체가, 그림이. 맨날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 자, 또 금방 했는데, 금방 매치시키는지 못 시키는지 한번 봐봐요. 여기 봐요. 신탁 등기 후. 소유권자는 누가 돼서? 수탁자. 신탁 등기 전에는 누가 소유권자? 그럼 봐봐요. 그럼 신탁 등기 후 가압류 등기는 이탁자를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다. 어때? X. 누구를 하나?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 등기 전에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럼 틀리겠죠? 누굴 상대로? 이탁자. 그렇죠? 그럼 또 다시. 자, 봐봐요. 신탁 등기 후 합필 등기가, 합병이 가능하다. OX. 봐봐요. 또 머릿속에 한꺼번에 못 잡네. 여기 봐봐요. 여기 A야. 그렇죠? A예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신탁 등기해줘서 소유권자가 B잖아. 그럼 신탁 등기와 합병이 가능하냐? 합병이 불가능하다.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만에 나오네. 17년 만에 이 공식이 나온 거야. 17년 만에.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연구한 거야. 이게 연구해서 나온 거야. 이 자체가. 그냥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그래서 동시 신청. 하살 방향이 같아달라.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해줘야 되네.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해줘야 되고, 여기 뭐야? 동일이야, 별개야? 동일. 그러니까 여기는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여기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는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생각해줘야 되고, 이제 본질론을 따져요.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본 단어고, 이제 눈으로 보는 거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본질론은, 그러면 한매특약은 본질론 따져봅시다. 채권이 물건이? 한매건이 채권인지도 물건인지도 모르고요. 채권. 그래서 한매건은 채권이요. 자, 두 번째 한매건은 무슨 건이요? 형성건이요. 형성건. 자, 한매건은 종된 계약이요. 종된 계약. 그러면 종된 계약이 본질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무슨 계약? 종된 계약.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그래서 매도담보.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도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매도담보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래. 이게 판매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이제 또 본질론이 되는 거야. 이게 바탕에 깔아놔야 돼. 이거는 눈으로 깔아놓는 거고, 이거는 바탕에 깔아놔야 된다는 거야. 바탕화면에.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뭐 깔아놔야 돼? 채권, 형성권, 종된 계약, 매도 담보, 예약 완결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담보. 부동산은 매도했다. 몇 년을 담보해놔? 5년. 동산은 몇 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3년. 그러면 3년이에요. 여기는 무슨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부기등기잖아. 한매특약 등기는 그래서 종된 계약으로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부기등기. 자, 여기는 봐봐. 그러면 여기는 힌트가 알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주된 계약이 되는 거야. 주된 계약. 두 번째, 대가성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수인의, 여기 이제 작년 민법에서 나오네.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다, 합의다? 합의. 그래서 공유관계에 있다 해서 이게 출제된 거죠. 합의. 대가성이 있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금인의 대상,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이 되는 거야. 여기 주예요, 종이에요? 주. 그래서 신탁 등기는 주된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주된 등기니까 하자를 딴 데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봐봐요. 어차피 한매특약은 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순위합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한매건 자체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신탁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기가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 그림만 생각해놔요. 앞으로 뭐 마르고 닳도록 할 거라니까 마르고. 그러면 만약에 한매특약 등기는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요 사람은 뭐다?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그 결자면. 그러면 신탁 등기는 딱 싸주고 한 방 더 싸주는 거야. 한 번 더 싸주는 게 뭐야? 신탁 등기야. 신탁 등기.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신탁 등기 안 보이죠? 이번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개기는 힘이 생기는 거야. 개기는 힘. 대항력인 거야. 이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등기부에 한매특약 등기 딱 하면 사회 3자는 이거 한매특약 등기래.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럼 신탁 등기 한매특약 등기는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개기는 힘. 자, 그러면 이제 한매특약 등기, 신탁 등기, 이번 달에 이제 그림 딱 두 개. 이제 이거는 계속 잊지 말아야 돼. 이거는 이제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되는데, 요 그림, 쌓아줬다가 되돌려 쌓아주는 거. 신탁 등기는 따다닥 화살 두 방. 그거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화살 방향이 같은 겁니다.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요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별개잖아. 일괄 신청이 불가능.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가죠. 신청서, 동일한 신청서야.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매특약 등기, 신탁 등기는 이번 달에 그 그림만 정확하게 상기해 준다라는 거. 그 내용 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자, 용의권이 나오죠. 용의권 가기 전에 자,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프린터로 한번 가볼래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번. 유정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유정 듣기 전에 뭐 이렇게 생각해요. 유정은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있다. 포괄 유정은 몇 조? 187조. 특정 유정 186조. 그럼 포괄 유정 나왔다. 포괄 유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정자를 등기 권리자. 맞네.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등기 의무자로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포괄 유정이야, 특정 유정이야? 포괄 유정. 몇 조? 187조. 그러면 유정자의 사정시에 발생하지만 특정 유정은 몇 조? 187조가 아니라 6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네요. 자, 3번에 유정을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상속 등기를 읽어봐요. 거치지 않고 유정자로부터 직접 수정자 명의로 등기한다. 맞네요. 4번에 유정을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됐다면 잘라봐요. 상속 등기를 말소한 후 잘라봐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칠 필요 없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정답은 4번이네. 자, 5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유정자가 사망 후에 수리할 수 있지만 유정자가 생존 중에는 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순위 바꿔야 되나? 기분 더럽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정은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안아봐야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 한매특약 등기. 그림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매도인 권리자, 매수인 의무자. 맞네요. 자, 한매특약 등기는 매매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별개 맞네요? 동시 맞네. 한매특약 등기는 매매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맞네요? 한매기간 경과 줄 서나봐요. 한매기간 경과. 자, 기간은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죠.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이야. 근데 당사자가 3년을 특약을 했어요. 3년 같이 상사자만 알고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났어.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등기소로 당사자 가야 되겠죠. 우리 한매 특약을 했는데 3년을 했는데 말소 좀 해주세요. 말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직권이 아니라 신청이네. 그렇죠. 신청. 자, 한매건 잘라봐요. 한매건 잘라봐요. 자, 한매건 밑에 이전 등기라고 써. 부기 등기라고 써놔봐요. 한매건 밑에 부기 등기. 이전 등기 밑에 부기 등기. 읽어봐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된다. 맞네요? 한매건 이전 등기는 뭘로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등기의 말소, 줄 서놔봐요. 그러면 신탁등기의 말소는 이미 신탁등기가 된 이유네요. 그러니까 단독 공동이 아니라 단독.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그럼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으로 가니까 신탁재산의 처분. 벌써 이것도 단독이네.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4번은 신탁등기 신청에 해당 신탁으로 난 권리 이전 보전 설정 등기. 그 읽어봐요. 동일 나왔죠?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 되는 거.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그림을. 실탁자가 여러 명이 돼. 공의의 합의예요. 그럼 끝났네요. 그렇죠? 자, 신탁등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신탁등기 요 문제 풀면 딴 신탁등기는 문제다 아니야. 그러니까 한매특약등기도 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연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